그럼 이진수 후보자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의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병원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 하시냐고. 그건 맞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주상병 기타 척추증과 요천부 우리 어려운 말 몰라요. 우리 M4787 부상병 추간판의 전이로 인한 요통 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의사의 의사 선생님 이름이 돼 있잖아요. 경인로 84인 무슨 병원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준석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위원장이 멀쩡하네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의사가 방통위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다음 의사진행 발언. 네, 이정원 위원님 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오늘 현안 질의 불참에 대해서 저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어있는 자리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저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할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 서련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자격 그리고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와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도덕적 파탄과 이념적 편향성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과방위 상임위원실 안에 있는 13명의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명의 보좌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도덕함과 자격 없음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2분. 이상휘 위원님입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 대단한 결기를 갖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PPT까지 준비하시고 어제부터 상당히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방통 후보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성이십니다. 여성을 해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하셨습니다. 그것도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 PPT 영상 띄워놓고 뉴스 화면 띄워놓고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그 3일 동안 그렇게 버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아픈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망갔다 그러고 물론 그 마음을 이해됩니다만은 참 이건 말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의사 일정에도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의 현안 지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성원 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김특기 부위원장 와야 되겠죠. 파행 운영이 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더군다나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대참을 한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악마화 시키고 이거 애 먹이려는 것 같아요.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1분 더 드리세요. 네. 네, 할 얘기 다 그럼 했습니다. 그냥 그만하실랍니까? 네. 예, 노정면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네, 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야당에서 탄핵안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 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그제 임명되던 날 전체 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 근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 하나가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후보자 몇 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원자가 KBS 52명, MBC 31명,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2시간 그 4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3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83명을 다 심사했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돌아갑니다. 네, 노정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 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죠. 일단 2분 드리세요. 네, 우선 그 이진숙 위원장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서가 믿지 못하겠다, 디스크에도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 의사 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입원하신 김에 뭐 뇌 MRI도 찍어보고
위원장님이 진단하신 그 모욕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것까지 클리어하게 다 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의사 소견에 뭐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좀 믿어봐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 책임 추궁을 하면 되죠.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디스크라는 게 그렇게 뭐 매일 아프고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저 옛날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 탄핵을 오늘 예고해놓고 그리고 또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안 나오신다고 또 이렇게 성토를 하고 또 탄핵 대상자 외에 저 부위원장을 증인 채택도 하지 않고 나오게 또 만들고 이거는 좀 괴롭힌 이거 우리 국회에서 무슨 뭐 정부 현안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